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한생을 빨치산에 경유해온 시절처럼 삶을 빛내인 항일혁명 투사 전문섭 동지도 있습니다. 전문섭 동지는 생전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자주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면서 빨치산 시절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빨치산의 정신, 이것은 항일혁명 투사 전문섭 동지가 한생을 안고 산 좌명이었습니다. 전문섭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경위대원으로 싸운 나날을 추억하면서 수많은 회상 실기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을 안고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간직하게 됐던 간백산 미령에서의 밤을 못 잊어 추억하곤 했습니다. 1938년 가을 그 간백산 미령에서 수경하던 어느 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옥에 들어선 흥분을 안고 잠 못 들며 별을 바라보고 있던 대원들을 부르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문섭 동지에게 지금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 물으셨습니다. 전문섭 동지가 어머니와 희생된 맏형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부모 형제들의 그 유문과 희생된 전우들의 부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1930년 어느 날 한 고급 요관 앞에서 자신께서 직접 겪으신 하나의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요관 앞에 광고판이 하나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바지 조거리에 갓을 쓴 사람과 개가 부려져 있었는데 그 아래를 보니 조선 사람과 개는 들어오지 말라는 글이 씌어 있었더라고.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온몸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고 하시면서 그때 치솟는 격분과 분통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하루빨리 구원할 불같은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교리의 운명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혁명하는 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혁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모든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원들에게 이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치운 피어린 항일의 격전장은 대원들에게 조국을 알게 하고 혁명을 알게 하며 기어이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애국의 정신을 새겨준 잊지 못할 혈전장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과 20여 명밖에 안 되는 대원들을 이끄시고 산비령지로 가시던 길에 그만 큰 침풀과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사득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득판 가운데는 큰 물도랑이 있고 그 위에는 10m가량 되는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적지로 가자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리 건너편에서는 적들이 매복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건너보내신 다음 자신께서는 맨 마지막이야 넘으셨는데 그제서야 놈들이 발견하고 그쪽으로 집중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당시 적의 그 기관총 화력이 얼마나 셌던지 수령님 주변에는 순식간에 적의 탄막이 형성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위길발의 순간 전문섭 동지는 황순희 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온몸으로 막으며 앞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나 수령님을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냅다 달려서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왔을 때 전문섭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옷자락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 무사하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실을 두고 전문섭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 보위하는 길에 한몸 다 바쳐갈 맹세를 새기며 이렇게 썼습니다. 혁명의 운명이신 우리 수령님, 우리가 만일 놈들의 사격권을 제때에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우리 인민의 하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아슬아슬한 사선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시며 조선혁명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니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결사 보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1941년은) 항일 유격대에 대한 악랄한 토벌과 음흉하고 교활한 호위 날짜로 혁명대오를 와해시키려고 일제가 더욱 미쳐 날뛰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정치공작 임무 수행으로 대오에서 떨어진 전우들을 찾아 사령부로 데려올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관철을 위해 불굴의 신념을 지킨 그 유격대원이 바로 항일혁명 투사 전문섭 동지입니다. 쓰러진 전우를 번갈아 업고 부축하면서 고생 끝에 그들을 사령부까지 데리고 온 전문섭 동지. 일제를 쳐부시는 가열한 전투, 수백 수천리의 눈보라 강행군, 때로는 군복이 헤어져 추위를 가릴 수 없고 식량도 떨어져 굶주림을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안고 일떠서던 피어린 항일의 격전장을 생각하며 전문섭 동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이미 회상기 필승의 신념에서도 쓴 바와 같이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이 부족했던 지감영이가 변절한 것도 바로 이 즈음에 있은 일이었다. 그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대원들 앞에서 평소에 자체 수양을 게을리하고 조직 생활을 태공하며 혁명 정세를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에 따라 분석 판단할 능력이 없고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과 시련 앞에 겁을 먹고 동요하거나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로 굴러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두고 전문섭은 강인하고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혁명적 신념이 박약하고 의리와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배고픈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동지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섭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두 전우를 번갈아 업으면서 사령부까지 데리고 왔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혁명적 신념이야말로 수령을 받드는 혁명가들이 생명처럼 안고 살아야 할 불굴의 정신으로 대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으로 수령님만 믿고 혁명 승리를 확신하는 빨치산 정신. 피 어린 나날에 새긴 그 정신을 안고 전문섭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당백 구호를 제시하신 최전년 대독산 초소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것은 1963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를 찾으셨던 나날 전문섭 동지가 빨치산 시절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옹이하는 길에서 영원한 경위대원이 되기를 바라시며 사업가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는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전문섭 동지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면서 항일의 경위대원 시절처럼 자기의 본분을 다 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전문섭 동지가 부대를 책임지고 능숙하게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관리도 잘 되고 싸움 준비도 잘 되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나간다고. 그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수령님의 수라에서 자라며 단련된 투사들이 다르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전문섭 동지를 만나시어 그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강의도 해주시고 또 자주 경비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면서 그가 수령님을 모시는 자시할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투출한 일꾼이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장영복. 이는 신병관계로 군복을 벗고 서운해하는 전문섭 동지에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또다시 안겨주신 장영복이었습니다. 어젯날 물에 젖은 터술의 옷을 유격대 군복으로 바꾸어 입고 수령님을 따라 혈전말리를 해치운 전문섭 동지에게 있어서 군복은 생명이었고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투사들과는 달리 전문섭 동지는 유격대 입대 경위가 유별했습니다. 맏형이 혁명투쟁의 길에서 적들에게 희생된 그때부터 전문섭 동지의 가슴속에는 오직 복수심만 솟구쳐 올라 어떻게 해서나 유격대에 들어가 싸울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37년 5월 전문섭 동지가 살고 있던 장백현 18도구 상풍동 마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문섭 동지는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유격대 지휘관이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끝내 애숭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문섭 동지에게는 어머니를 설복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본 전문섭 동지 어머니가 다짜고짜로 그의 단벌바지를 무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문섭 동지는 자기의 그 마음을 담은 한 편의 혁명가요 어머니의 리별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 마침내 어머니의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젖은 바지를 입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전문섭 동지였습니다. 청때보다 키가 작은 나어린 그를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고 백두광야의 설한 풍속에서 담대한 혁명투사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간고한 시련 속에서 피어린 전장마다에서 더 뜨겁게 안겨들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가 대장의 장영복을 입고 들려준 100여일의 피어린 권한의 행군 역사가 뜨겁게 생각납니다. 그때 경희중대와 기관청소대엔 여대원들은 몇 명 없고 18살밖에 안 되는 신입대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영하 40도를 얼어내리는 멋진 추위와 수천의 족 대병력이 꼬리를 물고 달라붙는 강고한 행군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며 할아버지는 한압의 미숫가루에 깃든 수령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때 수령님을 따르는 마음,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투사들은 그 오목한 시련을 이겨낼 수도 없었고 또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간거했던 항일혁명 투쟁사를 담은 음악무용 서사시국을 자주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전문섭 동지는 이 빨치산 정신을 새 세대들에게 더 깊이 심장 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회고하시는 고난의 행군 역사를 처음에는 기악과 노래 고난의 행군으로 창작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날 부대의 군인회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준비한 예술서적 공연을 멈춰 보아주시고 작품을 대작으로 만들 때 대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전문섭 동지는 빨치산 시절의 그 정신, 그 열정, 창작가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작가, 연출가, 안무가가 돼서 직접 총대를 잡고 유격대 춤을 추어 보이면서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창작 종영을 요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에게 전문섭 사령관은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투사이니 유격대 생활을 잘한다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작품에 옮기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작품을 고난의 행군으로 그치지 말고 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 대부대 선해작전, 압록강반의 햇불 이렇게 연이어 펼칠 수 있도록 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처음으로 새로운 음악무용 서사시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악무용 서사시극을 하나하나 다듬어 완성시켜 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대작을 만들 생각도 못하고 생동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안겨주셨을 때 전문섭 동지는
한생 위대한 수령복을 안고 사는 행운을 격전없이 터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이 전문섭은 빨치산의 그 정신, 그 넋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무섭 동지는 1973년 3월 초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수행을 위해서 지방 출장 갔다 돌아오던 길에 뜻밖의 일로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억이 막히시어 급히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일꾼이 이번 일은 전무섭 동지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과업인데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굳이 그 밤으로 길을 떠났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전무섭 동지 침상 가까이로 다가서시자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가 기적적으로 깨서 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어 그의 손을 꼭 잡으시고 방금 차를 보니 많이 파손되었는데 그 차를 보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는 됐다고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된 빨치산이니 그런 주황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빨치산 정신이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시면서 전무섭 동지를 뜨겁게 고마해 주셨습니다. 빨치산 정신, 이는 전문섭 동지에게 한생 불굴의 신념이 되었고 언제나 왕성한 패기와 정열이 넘쳐 백두산에 경이되어 온 시절처럼 한생을 빛나는 삶으로 새겨갈 수 있게 한 위대한 정신, 크나큰 힘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조국도 있고 혁명 승리가 있다는 빨치산의 정신은 피 어린 혈전 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선열들이 우리 세대에게 새겨주는 가장 고귀한 넋이고 필승의 진리입니다. 100번 쓰러져도 100번 다시 일어나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받드는 수령결사옹이 정신,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 이 길을 떠나서 우리 정령 살 수 없기에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은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변함없이 충성으로 따르는 길,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온 비결이 있고 우리 혁명의 창창한 내일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빨치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도 백두의 넋과 기상을 필승의 무기로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우리는 백두산을 오르며 백두산의 정신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